말하기 연습.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아빠와 떠나는 유럽 미술 여행입니다.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더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. 물론 그 전에도 다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명목하에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했지만은 오늘은 조금 더 저의 이런 사적인 취향과 이런 관심사를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우선 저 이런 사적인 관심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세 가지, 유럽과 미술과 여행,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것들인데요. 그중 첫 번째 이 유럽은 저는 사실 유럽을 가본 적이 없지만은 항상 유럽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. 특히 프랑스 파리에 한 번쯤은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무척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언제나 뭐랄까 저한테는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공간이면서 늘 그러니까 인생에서 늘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남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 거죠. 언젠가는 꼭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. 그리고 두 번째는 미술인데 미술은 혹시 여러분들도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냥 관심이 가고 취향이 맞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?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이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요. 그것도 미술 중에서도 완전 그 옛날 작품 말고 인상주의 이제라고 해가지고 1900년대 초반에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이제 그림은 더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인상을 넣어서 그린 그런 뭐 화가들이 벌였던 뭐 미술 운동이자 사조인데 아무튼 저는 인상주의 이후로 나온 그림들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 이유가 물론 그 그림 자체가 멋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그림에 담긴 안에 들어간 이제 의미와 또 그 화가의 일화 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당시 그 도시의 뭐 분위기가 어땠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그러니까 백스토리 듣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미술을 좀 전부터 취미 느낌으로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분야 중 하나입니다. 물론 제가 직접 그리는 거는 굉장히 못 그리지만은 그래도 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인데 사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가고 싶어 하고 또 늘 새로운 공간에 제가 이렇게 던져져 있는 거를 좋아하고 낯선 환경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제 팔자에는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늘 막히더라고요. 이전에도 세계 일주를 가려고 다 준비했었고 뭐 여권이며 캐리어며 비자 이런 거 등등 그리고 비행기 표까지 다 끊었었는데 딱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무산이 됐었죠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굉장히 저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대신 대리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 아빠와 떠나는 유럽 미술 여행은 이 제목 그대로 이 강도라고 하는 작가분께서 본인 친아들과 40일 동안 유럽을 돌면서 22곳의 미술관을 이제 방문을 합니다. 그래서 방문을 하고 또 이 여행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살짝 그 여행 에세이 느낌으로 담은 책이
바로 이 책입니다.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사진도 있고 또 이 아버지가 이렇게 그때그때 물론 미술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길거리에서 있었던 이야기 등등 카메라를 소매치기 당할 뻔한 이야기 이런 것들 사소한 것까지 좀 넣어놔가지고 미술에 대한 그런 정보도 얻음과 동시에 그냥 굉장히 읽기에 재밌는 책입니다. 아 그리고 그냥 이 본인의 경험담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그림들에 대한 뭐 지식과 정보들도 꽤나 알차게 잘 소개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뭐 마침 또 이 책이 펴진 거를 우연히 펴졌는데 이거를 한번 짧게 이야기해 보자면 얀반 에이크의 이 아놀로 피니 부부의 초상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잖아요. 이거 예전에 광고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그림 안에도 또 부분 요소적으로 뭐 의미나 아니면 숨겨진 이야기들이 꽤 많더라고요. 예를 들어 이렇게 거울샷 같은 것도 있다 이런 것 등등. 그래서 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 또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. 또 뭐 모나리자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일부러 여기 책갈피 해놨는데 또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이 그림도 좀 굉장히 유명한데 이 그림 안에도 근데 특히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시대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안에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스토리도 이 저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는 재미가 있고 또 이제 바로 다음 그 뭐냐 페이지에도 이것도 고야의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크로노스인가? 그 사람이 자기 아들 먹었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의 그 내용을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? 네, 아무튼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하여튼 대충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자기 아들을 먹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유럽 여행인 것처럼이니까 처음에 런던을 가고 그 다음에 파리를 가고 그리고 암스테르담 그리고 마드리드 등등 이렇게 싹 돌면서 그 미술관에서 봤던 그 미술 이야기 또 아들과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등등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 말했는데 이 그림 중에서도 인상주의 쪽을 좋아한다고 말했었잖아요. 인상주의 그림이 제가 알기로는 파리의 오르쉐 미술관에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은 조금 더 고전 그림들이 있고 오르쉐가 뭐 고흐나 아니면 마네, 모네 아니면 후기 인상주의면은 뭐 피카소 그림이 있으려나? 아무튼 그런 분들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언젠가는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. 말이 나온 김에 봐봐요.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를 펴도 그림들이 다 유명한 그림이에요. 이 그림도 그 롤스로이스의 엠블럼이라고 하나? 그 차 앞에 달린 그 니케 여신상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리고 이 책에서는 니케와 이 나이키, 그러니까 나이키가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로고 디자인을 했다라는 에피소드도 다루고 있고요. 또 이 렘브란트 진짜 그냥 하나하나가 다 유명한 그림이네요. 고흐도 있고. 그래서 혹시나 그 약간 이런 그림에 관한 특히 유럽 서양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지만
또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따분할 수 있잖아요. 왜냐면 요즘 영화도 많고 재밌는 게 워낙 많으니까. 그래서 알고는 싶지만은 그래도 딱히 그렇게 땡기지 않는다. 왜냐면 좀 다소 어려울 것 같다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제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 책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빠가 그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세요.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. 그래서 보고 나면은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책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굳이 이 책을 또 다룬 이유는 요즘 들어 좀 코로나도 많이 진정됐고 조금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해서 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 또 그러면서 저도 대리만족을 했습니다. 그럼 오늘 말하기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